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5월 28일, 또 토요일이고요. 어제 금요일 미국장이 이틀째 상당히 강하게 지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제 이제 엔비디아, 미국 나스닥의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1,000이나 14,000이 오면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대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11,000을 깨진 않았어요. 그날 장중도 제가 봤지만 엔비디아도 사실 장외로 되게 안 좋게 한 6%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버텼어요. 그때 약간 조짐이 조금 보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고 지금 나스닥을 좀 띄워놨죠. 수요일 날은 이제 조금 준비를 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날 11,000포인트 밑에서 지금 12,100까지 한 지수 기준으로 10%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단기 반등이에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아직 미국 쪽이나 이쪽 관련 그 나스닥이나 이쪽이 빠지는 원인은 바뀐 게 아직 없어요. 그 내용도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12,500포인트 저번에 한번 깨질 때 끊었던 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조금 더 가면 한 13,000까지도 가능해요. 뭐 딱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지금 반등의 원인이 어제 나왔던 이제 그 연준이 보는 물가 지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확 빠진 건 아니에요. 그 5월 달에도 4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있었죠. 그때 이제 CPI 기준으로 8.32, 8.1까지 빠지면서 물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3월달 피크인데 하고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5월 12일로 하는데 몇 대였나요? 몇 대였나요? 그리고 또 반등했다가 또 급락을 했죠. 급등락이 지금 한 달 찍어주고 있고, 이런 패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반등장이 맞는데 이 장이 계속 올라간다 라고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지수나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질 때는 공포감, 또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맥이나 시장이 힘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지루함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시장일 겁니다. 사실 전부 다 이렇게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괴롭히는 거예요. 시장이 차라리 그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그때는 아마 엄청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화끈했죠. 쉽게 말하면 화끈했던 시장이 요때네요. 2020년 코스닥 그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 어쨌든 간에 2020년 3월이었죠. 2월이었는데 이때 한 10,000포인트 가는 게 그냥 6,700까지 순식간에 35%를 빼버려요. 약 한 달 동안,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해서 뭐 살짝은 있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V자 반등이에요. 이게 V자 반등. 빠지고 확 올라가는 반등. 자, 근데 지금 이런 반등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V자 반등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미 기대를 줄여 두셔야 향후 시장 전개에 대해서 실망도 적습니다.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이제 지수는 단기 반등장애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뭐 그렇게 좋으냐,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이 지수도 올라가고 이제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투자가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 한다는 말씀드렸죠. 트레이딩은 사실 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수익 그냥 따먹는 거예요. 회사를 보고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죠. 수급이라든지 시장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매매를 통해서 약세장을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개인들이 뭐 공포감, 지루함 이런 걸 좀 이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기대는 좀 낮추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 이후에 분명히 반등장은 올 거라 봅니다. 제대로 된 반등장. 지금 V자 반등은 아니지만 또 바닥을 한번 만들고 진짜 찐 반등이 오는 그런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수급들 시장들도 뭐 섹터냐 테머냐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장을 알고 계셔야지 지금 매매하시는 거나 우리가 홀딩하는 거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시장이 많이 올랐죠. 예, 일단 올랐던 장. 야,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왜? 충분히 바다가 다졌다 싶어서 반등을 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3월 달은 상당히 수급이나 투심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중소형주 테마가 상당히 활발했었고요. 4월 달은 아니네, 빠지죠. 예, 다시 공포감에 젖어드는. 미국은 더 빠졌지만 우리나라는 버텼던, 그래도 상대적 차별화를 둬서 버텼던 그런 양세가 4월 달과 5월 달 중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미국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나스닥 같은 케이스는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진짜 70%, 80%, 90% 떨어진 게 절반이 넘습니다. 나스닥 종목이 그래요. 그렇게 잘 나갔던 나스닥이. 자,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4월달, 5월달은 조금은 지루합니다. 저도 매매를 해보지만 확률이 좀 떨어져요. 확실히. 또 짧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3월달 비해서는 4월달, 5월달에 단기 트레이딩도 그때보다는 조금 덜하다. 하지만 지키면서 가기에는 뭐 충분히 괜찮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잘 지키고 있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그냥 지수 단기 반등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올라가면 뭐 다시 한 2,700 정도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반등을 V로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 사이에서 저도 그렇지만 지금 기관들이 다 죽었죠. 외국인들이 조금 적게 팔긴 하지만 아직 사진 않고 있죠. 그래서 큰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형주주에도 줍줍 이런 얘기 드리고 있지만 돈 많고 시간 많은 분들 빠지면 쌀 때 사라, 죽어라 이런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이 테마냐 섹터냐 대형주냐 중소형주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들이 힘이라든지 그 방향성이 일관되게 세게 나오질 않습니다. 다서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시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미국이 지금 채권이 완전히 박살났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채권쟁이,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권사의 채권 담당하는 이제 본드 매니저들이나 채권쟁이들은 정말 개 박살이 났습니다. 예, 먼저 채권이 박살이 났어요, 실제로. 자, 그러다가 지금 채권이 지금 살짝 조금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주식은 계속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예, 제가 잠깐 부동산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연준이나 이쪽이 대놓고 이제 미국 수요를 줄이고 미국 수요를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이 가격이 지금 확 빠지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방들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좀 징조가 보이는데, 자, 부동산이 다음에 좀 소비를 눌러서 가격 조정이 그동안 올렸던 버블이 조금 감소되는 순으로 가리라 봅니다. 네, 뒤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살짝 이번 주에 미국장 나스닥 반등을 줬던 것도 경기나 수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그때였던 타임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것들 박살이 났잖아요. 미국 소비주들이 진짜 소비가 끼는구나 이렇게 판단되고 그럼 약간 조정해야지 하면서 약간 비둘기파 시장을 달래는 쪽으로 갔어요, 연준이. 왜냐하면 75bp는 절대 없다, 뭐 9월달 되면 금리 인상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시장을 달게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빠졌어요. 백상 가다가 지금 빠졌고, 지금 증시도 그러면 살짝 반등을 좀 해볼까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돼요. 단기 반등세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중국은 사실 저도 뭐 시장을 보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 뭔가 시원하게 제가 된다 이렇게 지르고 싶은데요, 솔직히. 저도 되게 긍정론자거든요. 근데 이게 십몇 년 만에 작년 말부터 신중론자 바뀌고 나서 이게 신중론이나 부정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말려들어요, 저도.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계속 불안을 가지고 있긴 해요. 중국이 진짜 2015년부터 그레이 레노, 지방부채, 그 다음 부동산 관련 부채 이런 것들이 작년 말에 헝다처럼 터졌잖아요, 이미. 그죠? 헝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다 급락해요, 지금 사실 중국은. 근데 그거를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회주의 표면체고 올해 뭐 10월달에 시진핑이 황제를 등극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나 지표 같은 게 우리나라나 서방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얘들이 경제정책 자체가 사회주의고 계획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숨겨요, 사실. 우리가 사실 모른다고 100%. 근데 일단 그냥 가늠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을 보면서 요번에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리커창이 나와서
기업단을 달개면서 작년에 시진핑 그렇게 두드려서 박살내놨던 기업단을 두드렸던 기업단을 살리면서 시진핑 살짝 들어가고 리커창이 앞에 나와서 경기를 기업단을 통해서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이나 지방부채 더 늘리면 안 돼요. 중국이 지금 너무 눌리고 눌려서 얘들이 계획경제다 뭐 사회주의다 꿍쳐도 안 꿍쳐지는 순간까지 왔단 말이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비관론자 중에 중국을 계속 아직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미 지금 나온 얘기 아닙니다. 2015년부터 8년째 7년째 된 얘기예요.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얘들이 워낙 큰 경제다 보니까 어쨌든 무리만 안 하면 지금 작년에 박살냈던 기업을 다시 살리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살짝 줄이더라도 기업을 통해서 뭔가 부양을 하려는 이런 모습은 되게 좋게 봐요. 그래서 뭐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전 유럽이 좀 걱정되죠. 유럽은 지금 그 라가르드 ECB 총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뭐 괜찮습니다. 뭐 금리를 올려도 뭐 경기 버틴단 말 하지만 본인도 사실은 지금 에너지가 너무 힘들고 물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유럽이 생각보다 선진국이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유로존이 수십 개 되는 유럽 국가를 다 뭉쳐놓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른데 금리를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거기 타격받는 데 분명히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피그스 위기라든지 그리스 위기 같은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제가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7월달이다 9월달이다 금리 올린다고 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중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글로벌적으로는 저는 경계하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유럽은 지표로 봤을 때 아직 괜찮아요. 뭐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유로화도 오히려 좀 강세를 살짝 보이고 있죠 지금. 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섹트냐 뭐 테마냐 이런 것 때문에 한 1, 2주 3주 계속 고민하는 거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테마를 들어가도 중구난방이에요. 올라가도 짧게 치고 야 지금 가야 될 시기 아닌데 막 땡겼다가 뭐 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테마주의 어떤 타이밍 제가 보는 파동 시기 이런 걸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 매매 하고 있어도 한 3% 4% 먹고 팔아요. 예전에는 10% 15% 먹고 팔 거를 지금 그래 먹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 드릴 수는 없어요 전체로.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5% 10% 정도 내 먹을 수 있는 걸 드릴 테니까 뭐 그런 패턴을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계속 제가 홀딩을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 없으면. 요번에 바이든 방한하고 나서 대기업들이 투자 랠리가 났죠. 뭐 삼성, SK, 지금 LG, 그다음 신세계, 뭐 한화, 그다음 두산 합치면은 지금 나온 것만 한 1000조 됩니다. 1000조. 그 정도로 대기업 투자 랠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증시가 바로 급등하겠다 이래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진 않아요. 저는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인플레 있을 때 인플레 시대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디플레 수십 년 가다가 인플레로 바뀌었는데 지금 경기 안 좋고 막 이렇게 바뀌니까 변곡점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힘든 거지. 실제로 인플레 시대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또 빠지면 M&A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거품이 끼어 있고 버블이 많던 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진짜 우리 계속 말했던 뭐 대기업 삼성전자나 현대차 말씀드리지 기아차 같은 전차군단 이런 것들 글로벌적으로 봐서도 아주 큰 기업이지만 싸요.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는 또 글로벌리 보기에 또 싼 국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저점 메리시 분명히 살 수 있다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 대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정치적 문제는 아니에요. 바이든도 우리나라 필요해서 물론 왔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성이 꼭 한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다 저는 봅니다. 잘 세야죠. 스탠스 잘 만들어야 되고 환율도 이제 1290 매동 가던 게 이제 1250원대로 빠졌어요. 강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희망을 살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법인세도 일어나 있죠. 법인세 20몇 프로 가던 거를 기업들 마음대로 한번 투자하고 해봐라 라는 식으로 요번에 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2016년도 11월 달에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고 주가가 급락한 기억나세요? 그때 트럼프 완전히 망나니처럼 이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니까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 주가 급락했어요. 우리나라 급락했어요. 하루만에 5%씩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 2017년에 뭘 했느냐? 야, 법인세를 대폭 깎아버립니다. 네, 법인세를 대폭 깎아버려요. 물론 친기업 정부고 미국은 뭐 워낙 뭐 전세에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017년부터 장세가 날아갑니다. 예, 우리나라 날아갔죠. 근데 물론 지금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인세를 인하를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친기업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보고 우리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예, 호재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6월달에 MSCI DM 선진국 관찰국 편입에 대한 발표가 있죠. 한 줄로 지금 좀 꺾인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다른 미국이나 이쪽 유럽 빠졌던 성장주 버블 낀 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2600포인트에서 어쨌든 계속 받치면서 바닥 밴드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살려가는 거예요. 자, 앞으로 대형주가 갈 수도 있고 뭐 중소형주가 갈 수도 있고 뭐 테마나 섹터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가야지만 아까 3월달 보셨죠? 우리가 보는 테마를 가든 뭐 투자를 하든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야 대형주 가면 중소형주 안 되겠네, 테마 안 되겠네 이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그제 미국장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못 올라요. 자, 문제는 뭐냐? 전 세계가 지금 규제화한다고 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파이 때문에 탈중앙화를 만드는 코인 경제의 특징이지만 요번에 사실 보면 루나의 테라 사태를 보면서 뭐 테도도 지금 불안한 말씀드렸지만 개인 소비자 그러니까 개인들 피해가 너무 커요. 물론 거기에 들어간 분들이 투자가 아니라 투계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 사실 많죠. 네, 그건 압니다. 그것도 투자로서 잘못된 일이라 보지만 어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재변학대가 되고 이제 없애지는 못합니다. 코인을. 이걸 어쨌든 간에 개인들한테 리스크를 알려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규제를 하려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쪽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인이 나스닥이 올라갈 때 못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29,000불이에요. 30,000불 안 됩니다, 지금요. 자, 위믹스를 제가 적어놨는데, 싸이 월드를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위믹스가 작년 11월 달에 주가는 이미 꺾였어요. 위메이드 주식입니다. 그 다음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코인이에요. 지금 되게 언론풀이 되게 많이 하죠. 앞으로 다시 살리겠다. 이걸 통해서 블록체인을 다시 활성화하고 게임을 다시 만들고 플레이 투 언 돈을 버는 게임을 활성화하겠다. 뭐 의지죠. 네, 좋게 봐도 됩니다만은 자, 그 사이에 주식은 어떻습니까? 한 3-4% 올랐나요? 금요일날. 자, 코인은 위믹스는 한 찾아보세요. 100% 올랐어요. 100%. 한 2주 만에? 1-2주 만에? 지금은 코인이 여전히 규제한다 하지만 규제가 없어요. 법제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뭐 비과세하고 내년에 세금을 옮긴다고 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쪽에서 코인에서 빼모을 할 거예요. 계속 빼모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위믹스나 제가 위메이드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싸이월드 주식도 있고 싸이월드 개별주로 보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토리 같은 코인이 주가가 버티고 곧 국내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위믹스나 위메이드를 보면서 개별 코인의 어떤 장은 안 좋지만 코인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이런 거 안 좋지만 개별 코인이 지금 살아있는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개별 코인은 괜찮네 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사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코인 거래소는 여전히 저는 힘이 좀 든다고 단기적으로 안 좋게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중장기 패턴은 여전히 코인은 죽지 않는다. 어쨌든 살아난다 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저 비트코인 홀더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 섹터를 좀 봤을 거예요. 섹터는 제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짧기도 짧고 제가 지금 재건 테마, 곡물 테마 좀 가지고 있죠. 그다음 기업 바이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테마들이 급해요. 사람들이 뭐 들어가서 뭐 따닥따닥 치더라도 지금 잘 가는 것들은 다 시총 몇백억짜리.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건 잘 안 들어가요. 시총 1000억 기준을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이 되는 사람들이 잡은 기준입니다. 왜? 시총 1000억 이하로 들어가면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을 말이죠. 우리가 보는 패턴, 우리가 보통 매매에 익혔던 그런 습관이 안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들도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장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시총 1000억 이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올라갔다 해서 야 잘 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테마 보시면 되게 짧아요. 가는 것들은 되게 작아요. 대장 테마가 없어요. 예전에 보면 곡물 테마 대장이었잖아요. 단기적으로 한일사료나 뭐 현대사료 같은 게 물론 지금 단계 좀 올라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대장 테마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 낮아요. 자, 재건 테마는 지금 뉴스들이 또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기를 확충해서 러시아의 돈바스를 다시 회복하겠다. 젤런스키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건 테마가 줄렁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들어가 있던 수급들은 큰 수급 바뀐 게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재건할 걸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목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재건 테마는 계속 저는 일정 부분 보유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테마는 올해 내내 가요. 지금 뭐 인도에서 또 밀,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 또 뭐 팜유, 뭐 설탕 그냥 유행처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곡물 테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뭐 밀 같은 거 전 세계 3위, 메디 뭐 40% 이런 얘기 나오면 이미 파종을 못해서 타격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 테마 올해는 가야 되는데 정시 입장이 항상 그렇죠. 뭐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고 좀 빠지거나 안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등했는 게 또 거품 꺼지는 단계적으로 그런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곡물 테마를 잠깐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때 한탑 옛날에 이제 영남제본이죠. 이것도 지금 3일째 빠졌어요. 예, 사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계속 밀리는 매물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제가 좋게 봤던 대한제당도 설탕 관련 괜찮았지만 또 금요일 못 맞았죠. 올라가면 자꾸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고수분들이 초단타기는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뭐 전체로라든지 초보분들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또 밀리죠. 네, 그러니까 음봉이 많다는 거는 올라가면 자꾸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음봉이 많다는 거는 투심이 좀 불안하고 약하다는 걸 보시면 돼요. 한일사료 좀 올랐어요. 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료주들이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그냥 이렇게 봐서 모르겠지만 시장의 폭을 제가 장중에 보면 매물이 계속 나와요. 네, 올라가더라도 한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다. 그래서 곡물 테마는 뭐 팜스토리 같은 것도 어제 괜찮고요. 사실은요 아직 뭐 매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하림이나 마니크 같은 닭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수산주도 올라가고 대한제당이나 뭐 한타 같은 게 살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 내가 잘하고 데이트레이딩 잘 하신다는 분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뭐 3% 5% 이렇게 뛰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계속 올라와요. 네, 저는 계속 출렁출렁 그리고 보고서들 나오고 정부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어쨌든 바이오를 육성하겠다. 반도체 제2의 반도체 산업처럼 육성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 관심을 가져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도 덜 떨어졌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 헬스케어 우리나라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지만 PAR이란 밸류에서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다 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개인들이 또 그런 걸 또 좋아하는데 어쨌든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것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은 괜찮거든 사실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2상 3상 얘기 나오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잡주 바이오를 빼면 한 3, 4년 워낙 많이 키웠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로 관심 가지면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것들 지금 추천드리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사실 방역을 조금 푼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런 나오면서 중국이 그나마 살려가는 불씨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영화도 지금 5월달 6월달 지금 범죄도시 2 보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저는 500만 넘었기 때문에 이번 또 주말 지나면 7, 800만 넘어갈 거고 아마 1000만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배급사는 아니죠. 하지만 CJ CGV나 쇼박스 같은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 쇼박스 저도 좀 가지고 있고 워낙 큰 종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요걸 제가 추매를 좀 드렸어요. 네, 추매를 좀 드려서
위에 있다가 많이 빠졌고 지금 바닥 밴드를 형성했다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서 추매를 좀 들어가서 다시 정고점 부분을 노리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행은 근데 지금 너무 비싸요. 저 따라보니까 기름값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주도도 지금 38만 원 나오더라고. 동남아가 100만 원씩 나와요. 항공권이. 물론 가실 분은 가시겠죠. 근데 저는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요즘 또 개인이나 우리나라 흐름의 소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산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행주들이 많이 못 올라 많이 빠졌었는데 참 좋은 여행이나 롯데 관광개발 하나투어 같은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조금 만들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로 아까 세월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지수나 대형주 지금 빠지면 뭐 지수 레버리지 ETF 같은 거나 전차군단은 2600 기준으로 빠지면 조금 사모가 된다.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태양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양광과 해운이 저는 조금 좋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유럽 쪽이 경기는 불안하지만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전략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나오는 게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쪽인데 OCI가 물론 대표적이죠. OCI가 워낙 지금 트라우마 많으실 거예요. 2011년부터 워낙 급등하고 폴로실리콘 가격이 아마 76달러 갔다가 7달러까지 빠졌을 거예요. 지금 한 30불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왔죠. 지금 포도 되게 낮습니다. OCI가. 근데 언제든 또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그런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밸류가 너무 낮고 유럽 쪽 에너지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어쨌든 이게 러시아나 이쪽 에너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OCI는 제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까지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게 있으면 제가 좀 볼게요. 해운주는 작년에 되게 많이 올랐다가 바닥 많이 다졌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해운에 지금 물동량 좀 는다 그랬잖아요. 공급단에서 지금 병목 현상이 조금씩 풀려요. 자,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용 로직스라고 매매했던 거 있어요. 그 해운주입니다. 자, 요거랑 페노션 정도 보시면 돼요. 대한해운, 페노션보다 대한해운이 낫겠다. 자, 대한은 올라가죠. 좋아요. 이런 것도 추세 괜찮습니다. 페노션 약하니까 빼고. 자, 그래서 태양광하고 해운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조선은 현대미포만 보면 되는데 현대미포 아직 별로 사고 싶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2차전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2차전지가 LNF 무슨 신소재 그 다음 후성을 제가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자, 전차군단 대형주 빠지면 사지면 아직 못 올라가죠. 근데 지금 대형주가 정말되고 지수가 괜찮고 하면 2차전지가 가야 돼요. 물론 반도체나 자동차도 보고 있지만 2차전지가 시총 몇 조짜리 있잖아요. 중견업체들인데 얘들이 가면 이제 진짜 좀 큰 회사 위주로 수급이 갈 수 있거든. 자, 근데 후성 한번 볼까요? 참 잘 갔어요. 네, 외국인 기관 매수가 엄청 들어왔고 2차전지가 워낙 전망이 좋으니까 기한 조정 끝났고 간다 해서 상대 주세도 좋았습니다. 이번 주 계속 좋게 잘 버텼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을 했어요. 금요일날 외국인 기관 둘 다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때 한번 제가 엔터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돈이 없어요. 신규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려고 자꾸 파는 그런 행태,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자꾸 단타를 치는 행태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아직 앞으로 좋고 큰 주들 이런 섹터주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또 불안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못 돌아가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 단타로 쉽지는 않지만 여건 예전보다 좋지는 않지만 이전에 테마나 중소형주 보는 이유는 대형주라든지 나름 괜찮은 개별 섹터들 좋은 우량 섹터들이 아직도 수급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제가 대형주하고 2차전지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폴더블도 지금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애플이든 삼성전자도 휴대폰이 지금 수요가 전 글로벌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출하 대수가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고마진 제품 폴더블로 채우면 되거든. 네, 폴더블로. 애플도 나온다는데 뭐 구글도 나온다는데 구글보다 애플이 더 관심이 있고요. 애플이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또 폴더블 폰 상당히 강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관련주를 좀 뭐 파인 테크닉스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썩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것도
중소형주는 아니거든 사실은. SMR도 지금 원자력 관련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뭐 TPC 어디죠? 우진 같은 거 살만하긴 한데 아직 애매해요. 예, 로봇도 뭐 DPC 같은 게 있는데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를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안 나요. 적자기 때문에 올라오면 반등 줄 때 때리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쉬다가 올라온 테마 중에서 메타버스는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이번 주에 원숭이 두창 또 내게 나왔죠. HNK 뭐 나오고 녹십자 LMS 올라오고 뭐 난리인데 요거는 뭐 제가 전체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 나름 단기 테마 되고 있고요. 돼지열병도 지금 오고 있는데 뭐 제시스 같은 게 있죠. 근데 뭐 드릴만하진 않아요. 하여튼 뭐 지금 테마들이 많이 더 복잡고 급해지고 뭐 왔다 갔다 심해진 상태라서 어쨌든 그나마 거기서 괜찮은 기준치 가지고 있는 거 홀딩하고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홀딩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로 드릴 때는 더 유의해서 확률 괜찮은 거 예전보다 템이 좀 적더라도 그런 위주로 드릴 테니까 시장 이런 거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종목은 저희가 지금 재건 테마 하나, 그 다음에 농산 관련 농기계 쪽 있는 데도 없는 데 있는데, 근데 개별 바이오는 뭐 잘 가고 있으니까 보유하시면 돼요. 5만원 안착되면 그 바이오 종목은 또 갈 거라 보기 때문에 뭐 단기로 하든 들고 있든 제가 해드릴 거고. 자, 재건 테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 아니 근데 제가 가끔 멘트를 드리면 자꾸 단기 수급이 들어와요. 이게 뭐 움직인다고 자꾸 움직이면 안 되거든 사실은. 우리끼리는 그냥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중간중간 뭐 시장 관련 종목이 드려도 움직이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매수 매도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되게 더 조심스럽긴 해요 사실 저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대 에버다임에 지금 현재는 어떤 데냐 하면 모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좀 했었죠 이거. 자, 이겁니다. 현대사를 급등하고 우리가 눌림목 잡았죠. 네, 그러다 올라갈 때 팔고 나왔죠. 자, 이때예요 지금요. 야, 저희는 이렇게 급등하지도 않고 했는데 왜 비슷하냐? 네, 물론 강도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걔들은 이제 더블밖에 안 올랐어요. 이제 5천원짜리가 만원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물론 얘같이 뭐 엄청 급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재건 테마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저는 봐요. 왜?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제냐 이게 문제지 하긴 할 거 아니에요. 전쟁 영원히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방에 빡 끝나고 재건 들어가자 이렇게 안 하더라도 조금씩 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들어오고 다시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저쪽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면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정받을 때 신용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왜 안 가지 딴 거 사야 되는데 마음 급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시용 들어갔던 게 좀 풀려야 되고 좀 틀려야 돼요. 줄여야 되고 마음 급하신 개인분이 딴 데로 또 가야 되고 뭐 다스코 되게 좋잖아요. 지금 다스코나 뭐 해인이나 뭐 도화 엔지니어링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가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쪽 여전히 대장이라 보죠. 수급의 크기에 의해서. 그래서 좀 홀딩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지지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우리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빠지고 오르고 뭐 시세가 이런 거 걱정도 물론 하시겠죠. 예, 하시는데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테마, 이 재건에 대한 큰 흐름,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보는 제 흐름, 제가 볼 때는 큰 종 빠진 거 없어요. 예, 큰 돈들은 그랬죠. 이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다. 우리가 지금 조바심 내면 그건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엄청나게 길어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에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현대사로 같은 거 지켜보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홀딩 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 말씀드렸고 농술라는 뭐 지금 10% 정도 있는데 제가 20%는 반으로 줄여드렸죠. 약해서 줄여드렸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곡물 테마랑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물이 계속 나와요. 물론 곡물 테마가 올해 내내 가겠지만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가는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약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단기 매매했는 거를 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태웅로직스는 제가 페노션이나 HM에 말씀드렸잖아요. 해운주요. 해운주가 상당히 좋았고 이때가 단일가 매매. 뭐 30분 한 번씩 그래야 되는 건데 개인들이 욕심내서 땡겼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빠졌을 때 이때 제가 매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장 때문에 좀 떨어졌죠. 근데 이때 팔았을 거예요. 그죠? 이때 팔았나? 이때 7,700원, 7,700원, 뭐 7,600원 평균으로 해서 7,700원 팔고 나왔습니다. 비중을 그때 제가 절반 드리고 밑에 가서 빠졌을 때 드려야 되는데 그때 못 드려서 제가 좀 아쉽다 말씀을 했죠. 하지만 수익 보고 팔았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습니다. 해운주를 제가 좋게 보기 때문에 이 급등락 시키는 건 뭐냐, 개인들 혼 빼놓는 거예요. 혼 빼놓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장난치는 거고 이때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걔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빠질 때 죽었네 하지만 다시 급등을 시켰죠. 상한가 목요일날 와 가네 날아가네 하는데 다시 급락을 시켰죠. 이게 다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시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추세라든지 수급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에 무상경자 물량 들어오죠. 우리가 평균 단가 6,800원입니다. 6,800원 샀을 때 13,000 몇백 원 샀지만 1대1 무상경자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균 단가 6,8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금은 충분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잘 팔고 나오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빠지면 추매를 드릴 수 있어요. 네, 왜? 주가 관리 안 해드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봅니다. 자, 대명에너지는 이게 아까 태양광 얘기 잠깐 드렸지만 이것도 에너지 관련입니다. 네, 유럽 관심이 좀 있는 종목이고 ESG 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요때 드렸죠. 네, 요때 드렸는데 추매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저도 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추매를 못하고 25,500원인가 있다가 요때 팔았죠. 네, 그때 21,000원 못 가고 이제 올라가다가 돌파 안 된다, 고점 돌파 안 된다 판단하고 27,000원인가 그다음 23,550원 두 번 나눠 팔았을 거예요. 밑에서 못 샀기 때문에 큰 수익 없었지만 뭐 나름 괜찮다 봅니다. 그리고 못 팔았던 분이 질문하셔서 자, 19,000원대 지지가 되면 괜찮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또 반등을 줬지만 고가 돌파 안 됐고, 자, 이 패턴이 며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 또 이게 19,000원 지지가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죠. 자, 근데 올라가 봐야 이거 뭐 한 5%예요. 5%, 10%인데 물론 뭐 적은 수익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뭐 그렇게라도 패턴이 보이면 뭐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에너지도 계속 봐야 되니까 태양광 좀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네온테크랑 우수 MS 들었죠. 네온테크. 그 다음에 뭔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수 AMS를 드렸다가 좀 약하다, 네온테크를 보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네온테크가 더 강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온테크는 요번에 바이든 왔을 때 현대차가 말했던 UAM, 얼번 에어 마스터인가요? 이름 좀 특이하던데 하여튼 이게 공중으로 다니는 교통망을 뭐 한다고 해서 관련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사실 몇 년은 걸리겠지만 제가 단기로 볼 때는 그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의 크기와 어떤 파동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흐름이 괜찮아서 요때 드렸고 네온테크 드렸고 요때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팔아버렸죠. 일단 시간외가 많이 올라서 갭상승 나오면 야 간다가 아니라 매물 나오겠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라고. 그때 그래서 이게 6,300원 400원 팔았나? 얼마에 팔았죠? 5,700원 그때 5,600원 몇십 원 사셨을 거예요. 5,600, 뭐 70원, 5,700원 사셔가지고 다음날 6,000 하여튼 그렇게 팔았어요. 그 가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뭐 잘 파고 나왔고, 반면 우수 AMS는 좀 약했기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냥 적당히 손실 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요때 사고 좀 밀려가지고 다음날 제가 바로 팔아버렸어요. 약해서. 그때 뭐 4,800 몇십 원인가 팔았을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이번 주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매는 계속 할 겁니다. 제가 매매하는 만큼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안 좋은 거 다 빼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들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이라든지 단기 매매 트레이딩의 성격을 좀 파악하시고 제 매매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해요. 그 계속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지루하다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지루한 거 맞아요. 예,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지루합니다. V자 반등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단기 반등이라 했지만 또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 놓으신 분이 또 계세요. 급나서 놓는 경우도 있지만 지루해서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오래 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죠. 근데 예전보다 매매도 잘 안 되고 수익도 많이 안 나서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럴 때 좀 또 더 봐야 돼요.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횟수가 줄고 하지만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 매매에 대한 습관 이런 패턴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게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올 이 빠진 약세장 다음에 올 강세장 반등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격 등락보다는 이 거래량이나 수급의 강도를 보세요. 네, 거래량에서 나타납니다. 가격보다 단기 올랐네 빠졌네 이거보다 거래가 얼마나 들어왔고 거래량이 얼마나 크고 시장에 얼마나 개인들 관심을 받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이 단기 트레이닝의 핵심이에요. 네, 거래량,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강한 걸로 가세요. 네, 강한 걸로. 작은 거 빌빌대고 못 오르고 시총 작고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자꾸 이제 가격 오른 거에 따라서 그런 거 작은 게 현혹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다 한 방에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크고 강하고 단기 트레이딩 중에서도 파워풀한 그런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네, 경기 부양을 하는데 정신은 좀 받치고 있어 좋잖아요. 근데 공기가 또 나빠져요. 며칠 동안 공기 상당히 쾌적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부양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미세먼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날씨 좋고 이렇게 쾌적한 날씨 때 많이 좀 산책하시고 리프레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뵐게요. 잘 쉬십시오. 감사합니다.